원외당협 위원장 릴레이 기자회견 이런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또 우리 아미고 동지들의 108배 투쟁도 있었는데 원래 오늘 경찰이 그걸 어쨌든 다 좀 다른 쪽으로 헌재 100m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퇴거시키는 작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벌써 석 달 넘게 투쟁을 해왔는데 경찰이 그냥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측하고 우리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님 측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좀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시설물들, 네. 텐트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변호인단이나 또는 우리 108배 단식 투쟁 해오신 아미고 동지들의 시설들이요. 이게 뭐 별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텐트도 있고 뭐 자리도 깔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 죄송해요. 이불도 있고요. 네, 그거를 지금 자진 철거 중입니다. 그래서 안국역 오거리 쪽에 네. 안국역 5번 출구 쪽이죠.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우리 탄핵 저지 집회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다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옮기고 있는 중인데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지영님 네. 28일차 단식하다가 대통령의 강국한 호소, 청년들의 눈물 섞인 호소로 중단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단식 투쟁은 중단하지만 네. 그냥 놔두죠. 단식 투쟁은 중단하지만 그 직후부터 철야 농성 투쟁은 6일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계속 있죠. 또 이 100만 의병 활동으로 지금 단식 투쟁 하시는 릴레이 단식 투쟁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헌재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100m 이내에서 안 되지만 1인 시위는 기본권에 해당된다. 뭐 헌재 판결이 정상적으로만 나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나는 계속 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비록 대국본이나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강권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 철야 투쟁을 하는 분들은 철야 투쟁하고 단식 투쟁하는 분들은 단식 투쟁하는데 네. 경찰이 이른바 진공작전을 통해서 이걸 물리적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아마도 경찰이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서 한 명 팔다리 다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100m 바깥으로 옮기면은 물리적으로는 그걸 저항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다. 그러나 일단은 내 발로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몇 분들이 아직 버티고 계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네. 헌재 앞에 뭐 우리가 좌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지금 석 달 넘게 이 탄핵 저지 투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나가서 취재도 하고 또 꼬마김밥 나눔도 했는데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모이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네요. 네, 현재 네. 모이셨고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고 그리고 철야 투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더 늘었네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어제만 해도 100여 명 넘는 분들이 철야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틀 3일 남았잖아요. 4월 4일 11시까지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투쟁하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신 자유파 국민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헌재 앞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그 집회가 계속해서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쪽으로 나갈 수는 없고 거기는 경찰의 차단벽과 차벽이 쌓여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아, 밑으로요? 네, 밑으로 낙원상가 쪽으로. 낙원상가 쪽으로. 네, 그렇게 네.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집회 길이도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왔습니다.
네, PD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동자승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들 이불 정도 좀 하고 정돈을 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조금 전에 바로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108배 릴레이는 얌전히 걸어와서 그야말로 노지투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방금 고성국 박사님께서 현장에 있던 소식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댓글 보니까 현장으로 가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앞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더 밑으로 그러니까 1인 시위처럼 이렇게 줄을 쭉 하듯이 다 모이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현장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따끈하게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구해놨어요. 네. 동자승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장 사진을요. 근데 저 이불 보니까 눈물이 나요. 네, 정말 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좀 특히 좀 강하게 느낀 것은요. 네. 뭔가 그동안은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 이 국민의힘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당 지도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경원 대표, 추경호 대표, 박대출 의원, 그리고 이만희 의원, 임종득 의원, 조배숙 의원, 네. 그리고 좀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조지현 의원, 유상범 의원, 이런 의원들이에요. 네. 제가 바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 네.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과 원외당협위원장들 농성도 그쪽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텐트도 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무게감이 있고 또 정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런 의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참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뭐 경찰을 대하거나 아무래도 관공서를 대할 때도 더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교섭력이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 크니까. 일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요. 의원님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걸 저도 눈으로 봤어요. 네. 또 의원님들이 릴레이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 박사님을 모시고 처음에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4일이라고 확신을 하셨는지. 아니 뭐 그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라서 4일일 것이다. 예, 제가 뭐 따로 정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예. 박사님 4월 4일이잖아요. 예, 4444 그러죠 지금? 네, 근데 4월 4일 11시예요. 11시. 왜 10시가 아니고 11시게요? 그거는 뭐 별로 길게 선고할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1대1이라서요. 1대1이라서. 네, 4대4 1대1이라서. 보통은 10시 하거나 뭐 2시 하거나 그래요. 10시 하는데 아예 그냥 문영배가 이왕 도망가야 되잖아요. 줄행랑 치기 전에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누구한테 사인하는 거냐면요. 우리 쪽에 사인하는 거래요. 나 이쪽을 하는 거니까 나 보호하라고. 아니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하고 나오면 문영배 이미선이한테도 우리가 박수 칠 용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보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하여튼 4월 4일 4대4다 그래서 4444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4월 4일은 4대4고요. 11시로 한 거는 1대1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4월 4일이라는 거는 죽었다 그 얘기래요. 2번 죽으면 살아나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요. 2번 죽으면 부활이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보실 때는 왜 갑자기 잡은 것 같으세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버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박사님 방송을 보니까 결국은 이 김어준이 그 고발당했잖아요. 네. 내란죄로. 그거 하면서 막 다 고발당하고 이러면서 문영배가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버티다가 지금 결국은 못 버티고 네. 4월 4일로 된 겁니다. 네, 박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박사님의 김어준 야초선 6명에게 하는 걸
박사님이 1인극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따라서 조금 전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6명을 이렇게 불러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새겨 듣겠다 이러는 거 혹시 긴 정치 평론 중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김어준이가 좀 오만하죠. 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낙곰수 때부터 그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김어준 일당들이 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 김어준이가 떴다 그러면 다들 김어준이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어준이가 초재선들은 그야말로 그 개돼지 정도로 알아요. 이것들 내가 아니면 언제 배지 달았냐 뭐 이런 생각을 이자가 아주 온몸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그 초선 의원 불러다 놓고 야단치듯이 하면서 교시한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평소에 김어준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평소의 모습. 차렷 절 그러면은 넙죽 엎드려서 큰절 하잖아요. 그거는 뭐 꼭 초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저 재선 삼선들도 김어준이 방송에 가서 차렷 절 그러면은 의자에서 내려앉아가지고서 바닥에 무릎 꿇고 큰절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요, 저는 전선위에 참새 6마리 같았어요.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는데. 아니 참새구이는 맛있긴 하지. 참새구이 드셔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참새구이가 유일한 간식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럼 혹시 박사님 개구리도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개구리는 당연히 잡아서 먹었지. 그 29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29번 기사입니다.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한덕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날 정말 선고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민주당은 그럴까요? 지금 봐봐요, 박사님. 민주당은 이제 자기네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란죄, 내란추게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고발당했어요. 그 영화에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레버런트라는 영화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부활했으니까요. 네,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저 이재명이하고 종북 주사파 저것들 머릿속이 하얗을 거예요. 자기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우선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꼭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탄핵과 대통령 불법 체포, 불법 구속 과정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불법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을 바로 잡는 거. 네. 아니 그 불법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불법을 바로 잡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이부터 해서 검찰의 뭐 박세현이를 비롯해서 네. 또 저는 이 불법 영장을 발부하면서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판사에 이르기까지 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내가 복귀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대통령은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건 대통령이 싫어도 해야 될 일입니다. 불법을 바로 잡기. 그게 하나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이 세계 정치가 심각하게 지금 변동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거의 대응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장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네, 외교네요. 대통령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최단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네. 각국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통상 문제와도 직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교 통상 쪽에 대통령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산불이 뭐 국가적 재난 상황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른바 내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전면적으로 그 일을 떠안고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헌 얘기를 했는데 이 개헌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일단 국회가 합의해서 3분의 2의 정족수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최후 진술하면서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했겠어요. 또 87 체제의 극복은 정말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치권이 숙제를 안아야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은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한미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이 통상 문제, 외교 통상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빡빡할 겁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싫든 좋든 그동안 저질러진 불법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박사님 방송에서 고성국 칼럼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다수의 폭정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이 힘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네, 이렇게 그럼요.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 정당 해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정당 해산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두면 안 되는데 그럼 조기 총선이 우리 국민들이 조기 대선은 아니다, 조기 총선이다 그랬거든요. 네. 말이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정당 해산을 하면은 네. 그 통진당 사례 우리 정중일 변호사 잘 아실 텐데 네. 통진당 사례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과 관련된 국민 서명이 50만 명을 넘어서 지금 법무부에 제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그때의 소추는 정부인 법무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도 기각해서 복귀되겠죠. 네. 각하하거나.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무부가 정상화되면 그 문제를 어쨌든 아주 적극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국민의 50만 명 이상이 위헌정당 민주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서명을 했으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아까 진지하게 제가 이제 이 질문지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당 해산하고 조기 총선 합시다라고 제가 질문을 아까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헌재 재판관 두 사람이 퇴임하고 난 뒤에 두 명을 지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야죠. 지금 저것들은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복귀하면은 바로 지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정상화 시켜야죠. 구인 체제로. 그러나 저는 이 대목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람은 안 돼요 했던 게 마은혁이 아닙니까? 네. 이건 이제 대통령이 복귀한 다음에 대통령 몫의 2명을 지명하면서 마은혁까지 포함해서 3명을 임명해서 구인 체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은혁을 어떻게 할까요? 뭐냐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세요. 권한대행 2명의 권한대행조차도 마은혁이는 안 된다 하고 임명을 안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마은혁이 같이 내놓고 나 공산당이야 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해야 될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냐. 이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이 마은혁은 안 돼. 최소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한다는 이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를 해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검토하겠어. 적어도 이 정도의 입장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덕수, 최상목이 버텼던 것의 명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저는 그래서 마은혁 임명은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을 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을 꿨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우리의 헌법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 역시 나중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박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되게 어이없고 웃긴 법안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아주 엉터리 법을 많이 봤죠. 네, 제가 본 법 중에서 제일 웃긴 거는요. 나쁜 냄새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웃긴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네. 진짜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이라는 법안 어떠셨습니까? 아니,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징역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의 내용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네. 그렇지만 이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든 그런 꼴의 입법 발의잖아요. 네. 아니 이제 대통령 복귀가 며칠 있으면 이루어지고 그런 권한대행도 이제 다시 원래 총리로 돌아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 법은 권한대행이 헌재의 그것을 결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징역 판결 이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헌재가 여러 일반 사건을 다루면서 위헌이다 또는 한정합헌이다 이런 거 판결 낼 때가 있거든요. 네. 위헌은 즉각 폐기를 해야 돼. 한정합헌은 기한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없애면 혼란이 생기니까 한 6개월 안에 1년 안에 법을 고쳐라. 그때까지만 합헌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법을 고쳐야 될 의무가 국회에 있거든. 그런데 그 시간을 지켜서 법을 고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기자들을 징역형 다 보내자는 징역이에요. 법인 거야 이게. 근데 박사님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그 법을 발의한 것도 민주당인데요. 네. 민주당에서 또 법을 발의했어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대요. 이 두 개가 되게 웃긴 게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서로 이 상충되는 법안을 막 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한 거는 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지명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법을 발의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발의한 자들이 다 다른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그들 같은 당인데 누가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지도 지금 서로 체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급하니까 마구마구 법을 갖다가 던지는데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말 안 해주고 싶지만 조국당에서 어제 화병 위자료 청구 추진을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4일까지 선고 지정 안 하시라고 했는데 4일날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고 지정 안 하면은 화병 위자료 청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4일날 선고한대요. 조국당은 뭐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네. 화병은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뭘 청구한다는 거예요? 진단서도 못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제 곧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사님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진짜 금요일이면 선고가 나옵니다. 제가 마음 같았으면 그날 박사님을 초대했는데라고 초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사님 이제 어떠십니까? 제가 4월에는 가급적이면 좀 자주 나올게요. 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며칠 안 되지만은 네. 다시 투쟁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네.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주치의 예. 선생님이 예. 이게 뭐 젊은 사람이 한 5일 굶는 거는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네. 좀 나이가 있는 경우에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네. 특히 고 박사 경우에는 그냥 이 단식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단식하면서 방송을 33시간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행진도 하셨어요. 계속해서 현장 취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좀 제가 무리를 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선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활동을 좀 하지 말고 좀 이 휴식 정량하듯이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엄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제가 헌재 앞에나 또는 광화문 집회 취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당장
내일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고생하는 우리 자유파 후보들 이 현장 취재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좀 그런 부분은 무리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제가 활동을 이제 최소화했어요. 네. 제 컨디션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사실은 좀 날이 포근한데도 제가 이렇게 추우시구나. 이 목도리하고 뭐 이렇게 안 다니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3월 말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 컨디션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올라오고 사실은 대통령 복귀되면 바로 정상이 될 것 같아. 우리가 화벽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나면 네. 대통령 복귀 후에 또 전국을 우리가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현명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토 TV나 네. 또 제가 한 달 이상 강용석 TV도 못 나갔거든요. 네. 그런 또 우리 자유우파 5대 유튜브 공동 생방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역할들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저도 최대한 좀 많이 나와서 자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자주 나와주세요. 아토TV 시청자들은 모두가 고 박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박사님이 단식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울었고요. 고 박사님이 저 지금도 기억나요. 고 박사님이 단식을 하려고 하는 이게 전운이 흘렀어요. 저는 알았어요. 느낌이 딱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딱 잡고 물었어요. 단식하실라 그러지. 박사님 단식하실라 그러지 하니까 몰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누나한테는 얘기해봐라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는데 전 느낌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박사님이 이제 사활을 거신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요 단식 중에 윤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더 놀라운 건 3부 1배 중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죠. 네. 3부 1부 중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기도는 힘이 강하고 박사님이 단식을 하심으로써 그 텐트를 딱 앉아 계실 때 저 진짜 매일 가지만 가서도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 와중에 나오시니까 박사님이 하신 걸 잘하셨다고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잘하셨다는 말이 방금 나올 뻔하죠. 하여튼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마무리 한 말씀 이제 드리면 네. 지금 내란 얘기를 좌파들이 하잖아요.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경찰이 진공작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자진해서 헌재 앞에 시설들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좌파들의 폭력 난동이죠. 네. 그래서 뭐 경찰력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력 배치를 우리 자유파 쪽으로는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우린 지켜요. 알아서 다 준법 정신. 질서 지키고 있으니까 네. 저 좌파들 저것들이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좌파 집회가 그냥 평화적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 병력이 뭐 수백만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차피 제한된 경찰력으로 사고 없이 탄핵 심판 보고 대통령 복귀까지 가야 되니까 좌파 쪽으로 각별하게 경찰력 배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 들었나?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다. 우리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는 준법 정신 잘 지킨다. 자아들 내가 신경 써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 잘했죠? 네, 번역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아들이나 신경 써라.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너희들 잘 들었나? 자아들 신경 써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지금요 제가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일단 외치 트럼프와 대통령과 그리고 불법을 바로잡는 것 두 가지에 힘쓰시고 그리고 정당 해산을 해서 조기 총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꾸 조기 대선 그러는데 제가 조기 대선이야 말 때문에 조기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조기 총선 때문에 매일 조기 먹으려고 그래요. 박사님 조기 대선 얘기가 진짜 듣기 싫었고요. 네. 대선 운동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유 그것들 정말 정신없는 것들. 네, 진짜 그랬는데 우리는 조기 총선이 시작되면요, 그냥 계속 그냥 조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잠시 광고 멘트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통요 광고하면 박사님한테 한 잔 드리고 했는데 오늘 드릴 게 없습니다. 구전 녹삼
처음 광고라서요. 아직 실물이 안 왔습니다. 구전녹삼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아니 고 박사님 그걸 준비해 주셨어야죠.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 고승국 박사님이네요.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삼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에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국내산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합성 첨가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엄선한 국내산 재료의 평강마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든 제품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미리 아투TV를 통해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분을 44만 4천 원에 판매하는 구전녹삼을 아투TV에서 단독으로 무려 29만 9천 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아투TV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녹삼 33%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 보내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고성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고성국 TV가 어쩌면 이 탄핵 정국에 우리에게 위로와 아니다 위로보다요 든든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날 고 박사님이 그거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라고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저도 그거 귀 쫑긋 하면서 버텼었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오늘도 되게 힘드신데도 이 자리까지 나오셨고요. 정준길 변호사님은 아까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정당 해산 할 수 있다고. 이거 다 써봤다고. 저분은요 요즘 매일 나 해봤어가 아니고요. 나 써봤어 그러십니다. 오늘요 방송 끝나고 나면 네. 고 박사님과 나가서요 우리는 오늘 정당 해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토론을 아니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박사님 방송 자주 나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1230 세대의 그 혁명적 변화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너무 든든해요. 그런가 하면 이 기성 언론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종합일간지 중에 우뚝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섰어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그 변화들이 대통령 복귀 이후에 더 가속화되길 바랍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태극기 새로 사왔다고 하십니다. 이경자님이 아마 4일날 흔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태극기를 다시 가서 꺼내겠습니다. 4일날 힘껏 흔들겠습니다. 힘껏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율카가 돌아왔다! 라고요.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정말 한마디 해주세요. 저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적 상황을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면 저들의 진정한 내란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주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처음 탄핵 통과되던 날 제가 여기서 앉아서 했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봄꽃이 피면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겨울 잘 견딥시다라고 했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대통령은 돌아오십니다. 고성국 박사님과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방송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4월 4일은요 4대4고요. 11시는요 1대1이에요. 탄핵은 기각이고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